다이어트로 삶이 정말 피폐해져 가는 걸 아는데도 도저히 그만두지 못하겠는 분들, 다이어트로 몸무게가 줄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이어트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생 다이어트를 그만둘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탈다이어트를 꿈꾸는 헬로 에블바디의 헬스 앤 라이프 코치 정윤입니다. 헬로 에블바디는 24시간이 다이어트, 몸무게, 칼로리 생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즐겁게 하고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즐기고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코칭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다이어트를 해왔고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보다 살이 더 찌거나 계속 이렇게 요요가 반복돼서 다시 다이어트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진짜 효과 있다는 단식도 해보고, 이번엔 정말 효과가 있다는 키토제닉도 해보고, 이번엔 진짜 효과가 있다는 1일 1식도 해보고, 계속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수도 없이 해봤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깨달으신 분들, 근데도 여전히 다이어트를 못 그만두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진짜 다이어트를 그만둘 수 있는지, 다이어트 마인드셋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3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는 게 내가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의지력이 약해서, 뭔가 잘못되어서, 혹은 내가 음식에 중독되어서, 단 음식에 중독되어서, 당에 중독되어서, 탄수화물에 중독되어서 계속 나를 탓하면서 다이어트를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요요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그냥 포기하고 다이어트에만 올인하고 내 삶의 다른 중요한 것들, 일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아니면 소중한 관계나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이어트로 낭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정말 다이어트를 그만둬야겠다고 결심을 내렸을 텐데요. 근데 이 결심을 내린 거와는 달리 다시 다이어트를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다이어트를 그만두실 수 있는지 첫 번째 팁은 여러분 바로 다이어트 자체가 효과가 없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텐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하려면 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말이 뭐냐면, 다이어트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살을 빼는 거잖아요. 체중을 감량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게 사실 성공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팩트를 찾아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구글이나 아마 영어로 리서치를 하시면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제가 참고한 저서는 안티 다이어트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크리스티 해리슨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논문을 인용한 것 중에 하나인데 1959년에 사실은 체중 감량을 계속 하던 뉴트리셔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체중 감량을 시도를 하다가 계속해서 실패를 하니까 왜 이게 계속 실패하는가, 내가 잘못된 건가 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참가자를 이제 모집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체중 감량을 시도를 하고 어느 정도가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가 실패를 하는지를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100명 중에 88명이 실패를 했고요. 그 중에 12명만이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그 과정, 그 기간 안에 살을 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2년 후에 트래킹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딱 단 1명만이 그 살 뺀 것을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터디 기간 중에서 40%,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이 이 중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사람의 이름이 스턴거드인데요. 스턴거드가 결론으로 내린 게 이제 98%의 사람이 의도적인 체중 감량에 실패를 한다라는 결론을, 본인은 굉장히 우울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실험을 마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턴거드 박사의 체중 감량의 영원한 실패론, 이게 다이어트계에서 다이어트 의도적인 체중 감량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처음으로 새로운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놨던 첫 번째 연구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의지력 박약이 아니라 사실 이거 다이어트 의도적인 체중 감량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시면 이게 내 의지력 탓이 아니고 내가 의지 박약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과학적으로 체중 감량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거구나, 그거를 첫 번째로 인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다이어트 산업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게 98%가 실패를 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피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피임을 98%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2%만 성공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그래, 우리가 지금 의지 박약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툴들이 많이 없잖아요. 내가 피임 약을 먹었는데 98%가 실패를 하고 2%만 성공을 하는데 나를 탓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없는데, 다이어트 산업은 계속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다이어트랑은 연관된 산업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이어트 약도 그렇고 보조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짐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너가 의지 박약이야, 살을 빼는 거에 실패하는 거는 너의 탓이야 라고 말을 하면 사실 모두가 그렇구나, 내가 의지 박약인 거구나 하고 계속 운동 보조제를 계속 식품을 구입을 하거나 계속 다이어트 산업에 그 돈을 쏟겠죠. 이 다이어트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얽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98%의 실패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믿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인지를 해주시고, 다이어트가 현재 나에게 신체, 정신적으로 어떤 해로움을 미치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건데요. 요거는 시간을 잠깐 내서 여러분 딱 2가지씩만, 신체적으로 2개, 정신적으로 2개, 나한테 지금 미치는 해로움이 뭔지를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거로는 무월경도 있을 수 있겠고, 항상 겨울에도 여름에도 너무너무 추운 거, 지방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만성 피로, 머리 아픔, 두통, 이런 것도 여러분 다이어트 내가 너무 저체중일 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니까 이거는 다이어트 때문에 생긴 나의 신체적 해로움, 신체적으로 다이어트 이후에 이런 변화를 겪었어 하는 거를 아래 2가지를 적어주시고, 또 정신적으로는 내가 이전에는 그냥 친구들과 즐겁게 밥을 먹고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무조건 꺼린다거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초절식을 해야지 겨우 약속을 잡아서, 약속을 잡는데도 내가 꼭 필요한, 내가 정말 먹을 수 있는 거, 그 옵션만 제한을 해둬서 그 약속 장소를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에게 끼치는 그 해로움들 있잖아요. 내가 전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다이어트 이후에 생긴 그 스트레스를 2가지씩 리스팅을 해보고 나면 이제 내가 다이어트로 사실 잃어가는 게 이렇게 많구나, 머리로 하는 것과 글로 써서 정리하는 거는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댓글에다가 그거 2가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째 팁은 여러분 다이어트 문화 자체에 대한 해악, 그러니까 다이어트 문화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더 어린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한번 깨닫는 것도 너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나랑만 연결을 시켰지 그 전체적인 사회의 틀과 연결을 시키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진짜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그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 기사 내용이 앞으로 다시 그 서구권에서도, 서구권 최근 그 몸매 트렌드가 되게 그 카디비랑 요런 그 셀러브리티들이 되게 가슴 크고 엉덩이 크고 굴곡 있고 약간 좀 그래도 좀, 물론 그래도 엄청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살집이 있는 여성을 선호하는 것에서 다시 엄청 깡마른 그 슈퍼모델 시절로 돌아가는 트렌드가 있다고 그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에서 그 기사를 쓴 분이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패션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하이웨스트가 아니라 그 로우웨스트, 그 골반에다가 걸치는 바지가 다시 유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골반에 걸치면 여성의 허리를 굉장히 그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더 마른 체형이 앞으로 다시 트렌드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장에 좀 더 그 유념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진짜 충격. 두 번째가 K-팝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K-팝 아이돌의 그 신체 자체가 엄청 깡마른 몸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면서 깡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게 다시 트렌드가 된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 저 그거 보고 머리가 너무 땡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는 서로 모두가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구나 하고 되게 놀랐던 게 있는데, 요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내 허리는 특정하게 이래야 되고, 내 어깨선은 이래야 되고, 내 목선은 이래야 되고, 내 얼굴 모양은 이래야 되고 하는 게 사실 사회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회 없이는 이런 그 특정한 몸매를 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로부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혹은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 나 혼자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친구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거고, 그러니까 저의 지금 작은 그런 결심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고, 지금 제가 그런 결심을 너무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은 물결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우리 문화와 어떻게 얽혀 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게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탈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나는 계속해서 이 소중한 시간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추억을 다이어트로 낭비하고 싶은가? 를 본인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이 아니라면 그것 자체만으로 사실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 소중한 시간이나 그리고 돈, 추억, 관계,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내 20대 청춘을 다이어트로 이제 그만 낭비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오늘부터 탈다이어트를 결심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영상을 본 거에서 그 액션 가이드 드린 거 있죠.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다이어트가 나에게 미친 해악을 적어보는 거를 한번 지금 그거 딱 하나만 해보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부에서 촬영을 해서 밖에 소음이 좀 들린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몸과 마음과 연결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무리 여기서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